안녕하십니까. 수학처럼 푸는 영어 이종현입니다. 저는 현재 브라운 편입에서 4년째 대표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찰대학교 편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저 브라운 종현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교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직 경찰로 일을 하고 계신 분에게 제가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알아낸 것들이니까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요, 이 경위라는 계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경위라는 계급은 몇 급 공무원에 준하냐? 6급 정도에 준합니다. 6급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순경으로 시작했을 시에는 이 경위라는 계급으로 가기까지가 빠르면 한 7년, 길면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서류 전형이거든요. 이 서류는 다른 건 아니고 어떤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 B학점 정도 이상, 평균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학점을 가지신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문제가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2차로 필기 전형을 보게 되는데요. 필기는 영어와 언어 논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이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필기 시험을 거치고 나면요, 이번엔 체력 검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체력 시험과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점수를 종합해서 필기 60점, 체력 20점, 면접 20점 이렇게 종합해서 점수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대학교 입학시험과는 어떤 것들이 조금 다르냐면, 이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자체가 1차 시험이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체력 검정, 그 다음에 또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까지 전부 종합해서 선발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 비해선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준비할 과목 자체도 적고요. 그래서 이 경찰대학교 편입 전형 과정만 살펴봐도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입학시험과 편입시험은 분명 다를 겁니다. 하지만 출제하시는 분이 비슷하고 같은 기관에서 출제를 하는 거라면 이 답을 내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지문의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답을 내는 사고 과정 자체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을 기준으로 먼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은 과연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서 답을 냈는지를 확인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상위권 대학교에 나왔던 편입 기출 문제들을 볼 것 같아요. 실제 경찰대학교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최상위권 대학교의 시험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일단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을 기준으로 답의 기준을 잡아둔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교 편입 영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좀 더 응용해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대학교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언어논리 시험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달에 공지가 될 거다라고 이 경찰대학교에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방향이라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마치 글쓰기처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형,
우리가 수능 시험에 봤던 국어처럼 나올 수도 있겠죠. 즉,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문학 독해일 것 같아요. 논술로 하든 수능 국어처럼 나오든 어차피 비문학 관련된 지문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대학교 언어논리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비문학 지문으로 예를 들어 수능에 나왔던 아주 고난이도의 비문학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에 나왔던 고난이도 비문학 지문 그리고 또 이 법학 적성시험 리트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에 나왔던 비문학 기출문제라든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브라운에서도 이제 언어논리 선생님을 섭외해서 나중에 경찰대학교 언어논리 시험 방향이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언어논리 시험에 도움받을 수 있게 선생님을 모실 겁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제 언어논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비문학 지문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기준으로 보면 체력시험의 비중 자체가 5%거든요. 5%라고 한다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실제 경찰대학교를 대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이 체력 검정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페일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찰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체력 검정의 기준이 있거든요.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라도 1점이 나오면 페일이에요. 그건 탈락입니다. 즉, 그 정도가 아니면 당락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게 경찰대학교 대입시험이에요. 자, 그럼 편입은 어떻냐? 5%는 아니고요. 20%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체력검정 20%, 면접 20%니까 체력시험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간 것도 맞죠. 그러니까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평균 수준의 체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그 경찰대학교 출신 경찰분에게 질문했더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악력 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악력이 약하신 분들이면 좀 악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수학처럼 푸는 영어라고 했죠. 바로 그게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있죠. 영어 문제는 수학처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고 답을 내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숫자만 바꾼 수학 문제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잘 읽어내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수학처럼 어떻게 나오든 이 논리 과정을 거쳐서 답을 이렇게 내면 된다라는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라는 게 잡히게 되거든요. 바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구문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구문이란 영어 문장의 구조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구조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건 앞으로 문법 문제를 풀든 독해 문제를 풀든 모든 영어의 기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문을 통해 이제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 패턴을 다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요, 두 가지 방향, 투 트랙으로 준비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독해인데요. 독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글의 구조라는 걸 공부해 볼 겁니다. 독해 지문은 어떤 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정확하게 학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독해 지문에는 각각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각각의 유형들을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답을 내면 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어 독해 지문에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느끼는 건 없게 될 거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이죠. 이제 문법이라는 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있죠. 이 문법 용어를 암기하는 거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열심히 문법 용어들을 막 배워두고도 문제 풀 땐 써먹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우리는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생각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문법 용어를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끝내서 답을 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바로 그게
제 문법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문제를 풀 때 그냥 잘 읽어보고 푸는 거, 해석상 이게 제일 어울려서, 해석상 이게 제일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답이 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치 수학처럼 풀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브라운에 오셔서 저랑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혼자 그냥 공부하게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즉, 제가 만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저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저랑 공부하러 오시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있죠, 최고가 되는 게 꿈입니다. 모든 영어를 정복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럼 제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절 만난 학생들이 먼저 최고가 돼야 돼요. 즉, 제가 만난 학생들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제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1대1로 계속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단어 테스트, 그 다음에 공부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저랑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밴드톡, 카카오톡 같은 것들로 저랑 소통하실 수 있게 채널을 열어둘 겁니다. 저는 함께 달리고 싶은 선생님이지 그냥 알려주고 알아서 해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리 커리큘럼에 따라 같이 저랑 1년 동안 뛰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 경찰대 관련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